주석 오랜만이야. 형. 어때? 오늘 꼬꼬무 이야기에 초대해줬는데 또 흔쾌히 응해줘서 너무 고마워. 형, 내가 진짜 오늘 나 너무 영광이야. 아, 저 오고 싶었거든. 다행이다. 아니 오늘 내가 준비한 강연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고 그 프로그램을 좀 따서 런던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의 여정을 한번 밟아볼 건데 혹시 축구 좀 관심 있어? 나 평소에 되게 축구 자주 보고 일단 적어도 국가대표팀 경기는 꼭 챙겨보는 편이지. 다행이다. 그러면 너가 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아니까 내가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설명하면서 넘어갈게. 오케이. 먼저 런던 올림픽 축구 대표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감독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야. 혹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님 아는 분 있어? 일단 지금 하고 계시는 벤투 감독님 하고 또 몇 분 더 계신데 이때 당시에 이야기를 시작하면 2009년에 홍명보 감독님을 U20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이때 U20이라는 게 뭘까? 혹시 알아? 그게 어떤 연령 제한? 약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좀 잘 모르겠어. U20이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20세 이하로 구성된 선수들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이야. 런던 올림픽 축구, 올림픽 축구에서는 이 연령 제한이 U23이야. 그러면 23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거지. 아까 2009년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여기 보이는 홍명보 감독이 이제 2009년에 U20 선수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다고 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 혹시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 3년 뒤에 있을 런던 올림픽을 위한 건가? 맞아. 정확해. 노린 건가? 이게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이 홍명보 감독님을 후보 감독으로 찍고 있었는데 이제 2009년에 U20 선수들을 그대로 3년 동안 이끌어가면서 런던 올림픽에 성과를 내보고자 하는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근데 이 홍명보 감독님을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눈여겨본 이유가 있어. 홍명보 감독님 옆에 보시면 현역 시절에 아무래도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였지, 수비수로서. 그렇지. 그래서 선수의 경험도 되게 많았고 이 감독직을 제안받기 이전에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 코칭으로 계속해서 연임해서 이제 경력을 쌓고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국제대회 경험도 쌓아서 되게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감독 후보 중에 하나였던 거지. 그렇게 해서 홍명보 감독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바로 U20 월드컵이 열려. 월드컵이 열렸는데 거기서 8강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낸 거야. 그럼 어떻겠어? 약간 우리나라 반응이 어떻겠어? 되게 막 기대가 더 생겼겠지. 그치. 아무래도. 그래서 홍명보 감독은 2009년에 부임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런던 올림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컸던 거지. 이거 할만하다. 런던 올림픽 한번 노려볼 만하다. 했던 거지. 그렇게 해서 감독님이 부임이 되고 런던 올림픽이 한창 이제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여기 왼쪽에 보이는 제이미 블라터 피파 회장이 이 올림픽 축구의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U23 원래는 U23이었잖아. 근데 U21세로 바꾸고 와일드 카드라는 걸 없애려고 하거든. 이 와일드 카드가 혹시 뭔지 알아? 알지. 먼저 혼자 설명해 줄 수 있어? 이게 연령 제한이 있으니까 와일드 카드라는 게 연령에 상관없이 선수를 맞아.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뽑을 수 있는 맞아. 그런 제도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조커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선수층의 이 연령 제한 있는 국제 대회에서 연령 제한 없이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해서 이제 팀을 보강하는 그런 제도인 거지. 근데 제이미 블라터 피파 회장이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옆에 또 다른 사진에 보이는 정몽준 피파 부회장을 비롯한 각국 축구 관계자들이 되게 반발이 심해. 이게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 이 제이미 블라터 회장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그럼 오케이 U23은 유지할게. 대신 와일드카드는 없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네. 절충안 괜찮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런던 올림픽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후에 정몽준 피파 부회장이 올림픽위원회 총위원장으로 선명이 돼. 그러면 아까 제이미 블라터 회장이 반대했다 했잖아. 어떻게 할 것 같아? 와일드 카드를 어떻게 다시 살리겠지? 그치. 제도를? 다시 제도를 다 살려버린 거야. 아까 그 이유를 궁금하겠지? 이유를 내가 설명해주면 우리나라와 같은 축구 약소국에는 이런 제도 변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서
이 정몽준 부회장은 이 제도를 바꾸는 걸 원치 않았던 거야. 아, 그렇게 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자마자 바로 제도를 부활시킨 거지. 이렇게 국가대표팀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부임이랑 그리고 또 이 제이미 블라터 회장의 제도 변화로 이제 런던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 그런 와중에 이제 올림픽 시기가 다가오고 최종 명단을 발표해야 될 시기가 왔어. 홍명보 감독 코를 이끌 그 선수들을 구성해야 될 때가 왔어. 선수를 총 차출할 수 있는 사람은 와일드카드 3장을 포함해서 총 18명이야. 18명. 18명인데 이게 총 최종 엔트리거든? 최종 명단? 사진으로 보면 너무 좀 구분하기 어려워서 내가 명단을 준비해왔어. 이게 우리나라 대표팀 총 엔트리인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 보여? 보여. 이 3명이 바로 와일드카드야. 연령 제한 없이 뽑은 와일드카드야. 여기서 단연 최고의 관심은 박주영 선수. 그렇지. 혹시 박주영 선수 알아? 박주영 선수는 알지. 이 특허 맞아. 그 세레머니. 세레머니 되게 유명하지. 이 박주영 선수는 이 당시에 박지성 선수와 같은 이제 영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였어. 굉장히 큰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 관심을 많이 받았지. 그리고 아무래도 병력 특혜에 대한 박주영 선수의 고민이 있었거든. 그 전에 3번의 국제 경기에서 병력 특혜를 놓쳐서 이번 런던 올림픽 마지막 기회였던 거야. 나이가 27살이다 보니 이 당시에 나이가 27살이다 보니 박주영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절실한 거지. 정말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구자철 선수, 그 다음에 기성용 선수, 김보경 선수 같은 이제 해외로 막 진출하기 시작한 선수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이 런던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엄청났던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선수단도 다 구성이 되고 이제 조별 예선을 치러야 할 조가 발표가 돼. 이게 바로 조편성 결과야. 우리나라는 B조에 속해 있었는데 당시에 멕시코, 가봉, 스위스인데 여기서 가장 주의할 팀은 멕시코. 이때 멕시코는 떠오르는 신성이었어. 이 올림픽 이전에 있었던 평가전들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고 가봉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이겨서 승점을 따내야 하는 팀들이었어. 이제 우리 조별 예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첫 경기는 아까 말했던 그 멕시코 경기야. 이 멕시코랑 우리나라 둘 다 굉장히 빠른 축구를 선호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 그런데 아무래도 올림픽 첫 경기이고 그리고 또 서로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어. 그냥 무승부로. 무승부로.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살짝 스포를 좀 더 하자면 이 멕시코가 이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야. 진짜?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게 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멕시코를 상대로 굉장히 선전을 한 거지. 되게 잘했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기력이 좋았다는 거야. 이렇게 무사히 무승부로 마치고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갈게. 두 번째 경기는 스위스전이야. 아까 스위스전에서는 승점을 꼭 따야 된다고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아무래도 선수들의 각오가 좀 남달랐을 거야. 멕시코전도 잘 치렀고 스위스전을 준비하는 우리 선수들이 잘 마무리해주길 바랬는데 이제 이 경기를 한번 하이라이트를 보자. 간다. 와, 기가 막혔다. 역시 와일드 카드는 뭔가 남다르다니까. 이게 있어야 돼. 와, 진짜 거의 비슷하게 넣었어. 우리 조가 확실히 경쟁력이 있었어, 되게. 근데 아쉽네. 오. 이거 봤어? 굴절되고 수비 맞고 딱 굴절된 거. 김보경이 이때 잘하긴 했어, 진짜. 맞아. 와, 어땠어, 너? 진짜 이게 우리가 2대1로 이겼잖아. 진짜 선수들 경기 수준이 확실히 다르긴 해. 맞아. 우리 23 선수인데도 되게 잘해. 맞아. 그리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거, 와일드카드 박주영 선수. 그치. 선제골 헤딩골은 지금 봐도 기가 막혀. 진짜 예술이었어. 그리고 이때도 김보경 선수가 굉장히 약간 히든카드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집중력이랑 그 왼발로 한 번에 연결하는 게 맞아. 남다르긴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위스전을 기분 좋게 승점 3점을 따면서 승리를 하게 돼. 이제 우리가 지금 총 2경기를 치렀지? 이제 마지막 경기 한 경기 가봉전이 남았어. 이 가봉전에서도 승점을 따야 되는데 이 가봉전이 있기 전에 멕시코랑 스위스는 이미 조별 예선이 끝났어. 스위스는 아쉽게 탈락했고 멕시코는 이제 조별 예선 통과가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0대 3으로만 지지만 않으면 이제 조별 예선을 통과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조 1위로 올라가려면 승리가 필요했어. 근데 아쉽게도 이 경기는 0대 0으로 마무리가 돼. 그래도 조별 2위로 올라가게 되지. 이게 바로 우리 B조 조별 예선 결과야. 멕시코가 1등으로 올라가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전을 했지. 이제 조별 예선이 끝나면 8강이 시작돼. 근데 우리가 2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B조인데 A조 1등이랑 만나야 돼. 그 A조 1등이 누구냐? 바로 영국이야. 영국. 혹시 축구에서 영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글쎄, 영국은 약간 종주국? 축구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 맞아. 영국? 약간 영국이 축구의 종가라고 불리기도 하지. 그지. 영국은 축구에 대한 열정도 너무 엄청나고 그리고 실력도 월등해. 우리나라에 비해서 솔직히 월등한 게 사실이야.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이제 추첨에 대해서 이제 실망도 컸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인데 응원 안 할 수 있어? 응원해야지. 해야지. 우리 그럼 이 경기 한번 리뷰해보자. 말이죠. 고의적으로. 그냥 고의적으로 맞아. 하는데. 아쉽네. 자, 우리 선수들 넥점을 찾아야 돼요.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한 골 앞서고 있기 때문에요. 자, 편안하게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램지가 갑니다. 슛! 이제 마지막. 여기서 이제 한국이랑 영국이 1대1로 계속 무승부로 가다가 승부차이까지 가게 돼. 이제 그 직전 4번에 영국과 대한민국이 차고 나서 4대4로 동점이었는데 이 마지막 키커에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거지. 이제 그걸 알고 한번 볼게. 오케이. 먼저 5번 넣어야 이기는 거니까. 얼마나 좋을까? 나 이때 생각나. 이때 생각나? 나 이때 딱 그 기억밖에 없어. 나 아파트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대한민국 하니까 박수를 치는 거야. 근데 전체 다 같이 그렇게 해도 기억이 나. 맞아. 와, 아무튼 영국전도 진짜 엄청나다. 이 경기 직접 봤어? 그 당시에? 나 봤지. 봤어? 언제였지? 이게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하여튼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내가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다 봤던 기억이 있고. 진짜 너무 이때 맞아. 소름이 돋았어. 이러고 영국을 이제 우리가 이기고 8강에서 이겼잖아. 그럼 이제 4강 진출인데 이게 큰 의미가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에서 4강 진출을 한 거야. 그래서 영국을 이기고. 그치. 야, 홍명보 감독은 이미 다 목표를 달성을 한 거지. 근데 어떻게 4강까지 올라왔네? 그럼 메달을 한번 따봐야지. 그치, 욕심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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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쉽게도 이 4강에 올라갔을 때 만난 팀이 브라질이야. 브라질인데 여기 보는 것 같이 네이마르, 티아고 실바, 오스카 같은 선수들이 나와. 어때? 보니까 어때? 이 3명만 봐도 이미 참 쉽지 않다. 좀 쉽지 않아. 그래서 모두의 예상과 그대로 이제 3대 0으로 완패했구나. 완패했어. 근데 이 경기는 리뷰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 국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치. 진 경기는 과감히 패스. 진 경기는 과감히 패스. 이렇게 3대 0으로 지고 나면 4강전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어. 메달의 기회가 한 번 남아있어. 바로 3, 4위전. 동메달 결정전. 동메달 결정전. 근데 우리가 이 브라질과 4강전을 할 동안 옆에서는 아까 그 금메달리스트인 멕시코 그리고 일본이 4강전을 치러.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본이 그렇게 축구를 잘해? 올림픽 4강까지 올라올 만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국제대회에서 아까 연령 제한이 있다 했잖아. 이런 연령 제한이 있는 데서는 동양국가도 생각보다 선전하는 경우가 많아. 혹시 이유를 알아? 그 연령 제한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해외 스타 선수들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경험 많고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못 나오니까 아무래도 동서양 간의 또 격차가 좀 맞춰지는 게 아닐까. 이거는 생각했는데 내가 준비해온 답변 아니지만 근데 이것도 되게 맞는 것 같아. 그것도 이유가 막 되는 것 같고 내가 준비한 답변은 피지컬 차이야. 아무래도 연령 제한이 있다 보니까 성인 국가대표팀에서는 서양 국가랑 그리고 이제 동양 국가가 피지컬 차이가 나기 시작해. 그치. 피지컬 차이가 시작하는 기점으로부터 이제 역량 차이가 점점 나는 거지. 그런데 아무래도 올림픽과 같이 연령 제한이 있으면 피지컬 차이를 좀 줄이고 개인 역량이랑 그리고 전술로 이제 커버가 가능한 거지. 그 대표적인 팀이 일본이랑 우리나라를 예로 들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과 4강에서 만나게 됐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축제야. 축제지. 동메달 결정전에 심지어 한일전.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기지. 맞아. 그리고 선수들의 아마 각오도 되게 어마무시했을 거야. 그러면 우리 경기도 한번 리뷰하면서 찬찬히 보자. 왼쪽 진영 골 오는 사이에 무리해서 골 내찼습니다. 네, 골 잡혔습니다. 한대를 해야 돼요. 수비 세명 해야 돼요. 야, 봤어? 이 3명? 3명 제끼는 거? 일본 3명이 그냥 병풍처럼 넘어지는데? 맞아. 이때 진짜 소름 돋았어. 그니까 이 유명한 슛이잖아. 이거 나중에도 계속해서 짤로 짤로 돌아다니고 회자가 되고 있지 지금까지. 와, 이거는 축신이야 축신. 야 이것도 진짜 구자철 선수 진짜 주장으로서 완벽했어 이때. 그치. 이거 완벽한 세기골이었지. 이때 홍명보 감독 무슨 생각 들었을까? 난 되게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겼다 했었지. 와, 대단해. 정말 자랑스럽죠. 64년 올림픽 역사상 좋아하는 거야 선수들. 동메달을 획득하는 대한민국 축구 올림픽 대표팀. 어때? 이 한일전 승리. 진짜 이게 한일전은 사실 한일전만 있다만 해도 사람들이 되게 막 열광하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또 이기고 메달까지 땄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이때 축제 분위기였지. 맞아. 우리나라는. 오. 거기다 홍명보 감독은 첫 4강 진출에다가 첫 동메달까지. 정말 너무 부럽고 자랑스러웠어. 맞아. 그리고 또 선수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특혜. 병력 특. 맞아. 병역 특혜. 이제 박주영 선수도 병역 특혜를 얻었고 또 어린 선수들도 병역 특혜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일석이조의 그런 경기였지. 이렇게 모든 올림픽이 다 마무리됐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아니야. 또 있어? 또 있어. 한일전을 이기고 동메달까지 따고 병역 특혜까지 얻었으면 선수들이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서 이제 막 경기 끝나고 세리머니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돼. 여기 한번 사진을 볼게. 바로 박종호 선수의 독도는 우리 땅 세리머니와 그리고 기성용 선수의 태극기 세리머니가 있어. 옆에 보는 기성용 선수 태극기 세리머니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선수들이 하는 세리머니지. 그렇지. 자기 본인의 국가 국기를 들고 세리머니 하는 경우는. 근데 문제가 됐던 건 박종호 선수의 독도는 우리 땅 세리머니야. 이때 당시에 정치적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세리머니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돼. 그래서 메달 박탈까지 이야기가 나와. 아 진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처를 굉장히 잘해.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와 그리고 또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나서기 전에 일명 박정우 구하기. 박정우 아키. 박정우 구하기라는 이름으로 박정우 선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동메달리스트로 인정하고 또 동메달에 대한 그 혜택을 다 부여하겠다라고 먼저 발빠르게 공식 인정을 해버린 거야. 대처를 진짜 잘했네. 대처를 진짜 빨랐지. 그러니까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그래? 너희 나라에서도 다 조사를 끝냈어? 그럼 우리도 한번 다시 검토해볼게 했지만 조금 더 약소하게 검토를 했던 거지. 그래서 박정우 선수는 결국 동메달 리스트로 인정이 돼. 우발적으로 이제 관중석에서 던진 종이를 들고 세리머니를 했으니까 이게 정치적인 의도는 없어 보인다라고 판명을 해준 거지.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이제 동메달 리스트는 인정됐지만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세리머니였기 때문에 징계는 피할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었고. 그렇게 해서 모든 마무리가 이 런던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일정 마무리가 여기서 끝나.
오늘 내가 이 강연을 준비한 이유는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번 여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선수들이 정말 선수들에게 열광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 뭔가 그 일정들이 다 지나고 나면 이게 여운이 오래 못 가는 거야. 여운이 오래 못 간다는 게 선수들에 대한 응원이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야. 근데 정작 선수들은 그 5년 또는 4년을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자신과의 싸움이 되게 힘들잖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응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연을 한번 준비해봤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약간 우리나라 자국 리그, 축구로 예를 들면 K리그랑 같은 우리나라 자국 리그를 많이 사랑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자국 리그가 강해져야 또 국제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함께 자국 리그도 많이 응원해주고 선수들도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야. 혹시 오늘 이야기를 전체 함께 했는데 어땠어? 나는 형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제 올림픽을 선수들이 한 4년, 5년 이렇게 준비하면서 했던 그런 노력들이 이제 우리가 정작 국민들은 올림픽 할 때만 이렇게 엄청 관심을 가졌다가 또 끝나면 또 많이 사그라드니까 사실 나도 약간 좀 그런 편이었거든. 그래서 좀 뭔가 좀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사실 나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약간 뜨끔했던 게 사실 나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국내 리그보다 사실 그치. 해외 리그에 관심이 많이 좀 보게 되지. 많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국내 K리그 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선수들 응원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되게 고맙다. 너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여기서 마무리할게.